자,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 기초 어느덧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디텍션, 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인 커뮤니티 발견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유사도 척도, 즉 이미 우리가 이제 시뮬레리티 혹은 반대의 의미인 디스턴스, 그러니까 유사도와 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뭐 코사인 유사도, 맨하탄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네트워크에서, 즉 그래프 내부의 인접한 두 정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두 노드의 이웃이 얼마나 겹치는 것을 평가해 보겠다는 거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단한 것만 한번 해봅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시그마 vi vj라고 표현을 하자면 유사도 시그마를 이 vi라는 정점과 vj라는 정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즉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라는 얘기죠. 친구 네트워크를 치면, 근데 이 vi하고 vj가 얼마나 친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친구이긴 하지만 그냥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인데 절친인 베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얼마나 친하냐를 다른 아무런 정보도 없이 네트워크의 구조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두 노드의 이웃이 얼마나 겹치는가, 즉 내 친구의 친구가 같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친한 그룹에 속하자라고 평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VI를 노드 VI의 이웃 노드들의 집합, 그러니까 어떤 VI가 있으면 이 VI의 친구들의 집합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VJ가 있으면 이 VJ의 친구들 집합은 NVJ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만들면, 자,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죠? 8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VI하고 VJ가 공통으로 친구인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겹치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 NVI, NVJ의 교집합이 많으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두 정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자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교집합, 같은 겹치는 친구의 숫자로만 평가를 하면 이 숫자가 뭐 1에서 뭐 그 0에서 무한대로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규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사도 척도를 우리가 0과 1 구간의 값으로 만드는 거를 정규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정규화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는 xmax 빼기 xmin 값분의 x 값에서 xmin 값을 빼면 이제 정규화가 되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즉 합집합의 개수 분의 교집합의 개수로 하면, 즉 카디널리티 오브 교집합, 카디널리티 오브 합집합,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유사도 지표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카드 유사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시뮬레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시뮬레리티도 이 좌표가 아니고 교집합이라면 이게 이제 좌표에 적용할 때하고 집합에 적용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합에 적용하는 거니까 VI의 카디널리티, 즉 VI의 이웃 집합의 카디널리티하고 MVJ의 카디널리티하고 그걸 곱해서 루트 씌우고 그거를 MVI 곱하고 MVJ 교집합의 카디널리티하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0과 1 사이가 되고 이것도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조금만 살펴보면 왜 0과 1 사이가 되는지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지표,
물론 이제 뭐 다른 지표들도 있지만 자카드 지표나 코사인 지표를 가지고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자카드, 즉 자카드 시뮬레리티 V2, V5, V2와 V5를 보니까 얘 둘이 얼마나 가까운 노드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NV2가 뭡니까? NV2는 V2의 이웃들의 집합이죠. 그죠? V2의 이웃들의 집합이니까 V1, V3, V4가 됩니다. V1, V3, V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V5의 이웃 집합들은 두 개죠. 그죠? V3, V6이 됩니다. 그죠? 자, NV와 NV5를 아니까 NV와 NV5의 합집합은 V1, V3, V4, V6이 되죠. 그죠? V1, V3, V4, V6 즉 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V2는 V1, V2, V3, V4 그 다음에 그 NV5는 V3, V4니까 2와 3의 이제 교집합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1이 되고 그러면 4분의 1 해서 0.25가 됩니다. 그죠? 자, 코사인 시뮬레리티는 NV1의 카디널리티가 얼마죠? 3이죠. 그죠? V2, NV5의 카디널리티는 2죠.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루트 쉬운 거에 교집합은 3 하나였죠. 그죠? 1은 루트 6분의 1인데 이게 한 0.40쯤 되나봐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가 주어지면 다른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네트워크의 노드가 뭔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연결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몰라도 돼요.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 중에는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프로틴 그 인터랙션 네트워크도 있고 도로망일 수도 있고 항공망일 수도 있고 각각의 네트워크의 정점의 성질과 연결의 성질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고 나면 어떤 우리가 실세계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수학에서의 그래프 GVE 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위상정보, 위상구조, 토폴로지,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 스트럭처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요 자카드 시뮬레리티나 코사인 시뮬레리티로 각 노드 간의 거리를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일종의 그 인접 행렬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노드 V1, V2, V6, 노드 V1, V2, V6.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가 다 이제 웨이트가 웨이트 1, 2, 웨이트 1, 6, 웨이트 5, 5, 4 뭐 이렇게 웨이트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왜? 이게 이 웨이트를 시뮬레리티 혹은 그 시뮬레리티 정반대인 디스턴스를 줘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즉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거는 이제 중심성 지수, 센트럴리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죠. 그죠? 페이지 랭크 같은 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노드 한 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룹이 지어지고 요렇게 그룹이 지어지고 요렇게 그룹이 지어지고 요렇게 그룹이 지어지는 요 커뮤니티를 발견하잖아요. 커뮤니티. 이미 근데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한 거죠. 그죠? 뭡니까? 클러스터죠. 그죠? 클러스터. 우리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두 가지를 이미 배웠어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K-means 클러스터링.
하이어라키컬하고 K-민즈는 이 비구조적, 즉 비지도 학습이었죠. 그죠?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었어요. 이미 얘가 어떤 라벨, 즉 정답값이 없어도 두 데이터 간의 거리만 알면 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K-민즈 군집 분석으로 우리가 군집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네트워크를 이제 군집을 분석하는 데는 또 다른 주제들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복잡계 네트워크, 컴플렉스 네트워크는 대부분 이 전위적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지티브 링킹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유상종의 현상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소셜 네트워크로 치면 내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죠?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떤 애하고 친구면 이 친구는 내하고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모르더라고 또 내하고 절친이면 내하고 이 사람하고 절친이면 같이 계속 놀다 보면 이렇게 친구가 돼요. 그죠? 그래서 트랜지티피티 우리가 이제 결합 법칙하고 그 다음에 전위 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같다. 즉 VI, VJ가 친구면 VJ와 VK가 VJ가 친구고 VJ와 VK가 친구면 이것이 VI와 VK가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유상종을 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위적 연결, 트랜지티비티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노드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중심성 지수로만 평가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했는데 이 군집 개수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 아이인가. 즉 이 네트워크에서 이 친구는 어떤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또래 집단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군집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친구 그룹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절친하고만 딱 친하고 혹은 이제 또 다른 절친하고만 친하고 이런 이제 어떤 그룹을 형성 안 하고 이렇게 배파하고만 노는 그런 친구인가.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군집 개수라는 거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노드 하나만 관심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유유상종의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number of pairs of neighbors of VI. 말이 좀 어렵죠. 자, 자세히 따져보면 VI, 내가 있어요. VI가 있고 이 VI의 neighbors,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이룰 수 있는 페어의 개수. 이거는 이제 조합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4명이 있어요. 이 4명이 이룰 수 있는 페어의 개수는 토탈하면 몇 개죠? 콤비네이션 4의 2죠. 그죠? 그러면 콤비네이션 4의 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6이 되죠. 그죠? 근데 순서가 상관없죠. A하고 B가 친구인 거하고 B하고 A가 친구인 거 상관없으니까 나누기 2 하면 3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number of pairs of neighbors of VI that are connected. 즉, 가능성, 내 친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분에 실제로 연결된 연결의 수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C라고
라고 하면 cc를 붙이는 게 낫겠다, 그죠? ccvi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v1이 있어요. v1이 이렇게 3명의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친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콤비네이션 3이 2죠. 그러면 콤비네이션 3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3이죠. 그죠? 자, 그러면 토탈 3에 연결이 있는데, 3에 연결이 있는데, 얘는 지금 실제로 연결된 게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3이니까 1이 되죠. V1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점선은 이제 미싱 링크 없는 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몇 개죠? 1개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얘도 미싱 링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몇 개죠? 0개죠. 그럼 3분의 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어떤 V1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얘가 좀 똘똘 뭉쳐 있는 군집에 속해 있는 놈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스타형 이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놈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놈들을 찾아다니는 게 클러스터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커뮤니티 어널리시스가 뭐냐? 그러니까 커뮤니티 분석을 한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응용 분야가 많다 그랬죠. 그죠? 대표적으로 마케팅 할 때 내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뭐 30대 여성에게 유명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샘플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 홍보 그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30대 여성 뭐 100명을 추출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데 이제 사용하기 위한 커뮤니티 분석, 커뮤니티 어널리시스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클러스터, 커뮤니티 같은 얘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과 수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우리가 세토사냐, 버지칼라냐, 아니면 버지니카냐 이렇게 이제 품종 분류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꽃이라는 특성이 있으면 이 꽃은 그 아이리스라는 꽃은 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런 품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류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 답을 모르지만 이 특성 정보를 가지고 그 군집으로 분류하자고 하는 게 클러스터링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은 그럼 뭐냐? 보통은 나누어진 군집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발견해서 그 특성을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SNS 정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SNS 정보 같으면은 이 SNS에서 우리가 그 군집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뭐 20대 여성 중에서 아주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라지 스케일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이 전체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거 뭐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하려면 자, 일단 이제 페이스북 네트워크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네트워크가 정해지겠죠, 그죠?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남성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가 조금 나뉠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또 지역 커뮤니티가 나뉘겠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또 세대별로 나뉘겠죠. 이렇게 이제 거대한 이제 그 커뮤니티 구조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이 이제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너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하나의 연구 주제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발견 문제, 커뮤니티 디텍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막 정확하게 정의된 건 없습니다. 러프하게 정의하자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스트럭처, 토폴로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클러스터, 즉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알고리즘, 이거를 우리가 커뮤니티 디텍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경북대학교라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커뮤니티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들은 A라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북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A라는 경북대학교라는 커뮤니티에도 속하고 A라는 고등학교에도 속하니까 이거는 무슨 커뮤니티가 되냐면은 오버래핑 커뮤니티가 돼요. 중복되는 커뮤니티.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으로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K민즈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버래핑 되는 거. 때로는 이런 거 찾을 때 유용하다는 거죠. 네트워크 정보만 가지고 경북대학교 학교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경북대 학생들 중에 A라는 고등학교 나온 동창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구조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진화하는 커뮤니티, 즉 이볼루셔너리 커뮤니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떤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들끼리만 또 친한 건 아니죠, 그죠?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하고 친해지면 이 친구가 또 이 그룹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다가 나는 이 둘이 크게 싸우고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 자체가 계속 이볼빙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커뮤니티 발견 문제는 그냥 정적인 스태틱한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다이나믹한 커뮤니티 발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커뮤니티는 점점 성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커뮤니티를 한다 그러면 DC 인사이드나 뭐 루리웹 이런 이제 커뮤니티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는 또 점점 이제 축소돼 가지고 사라지는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이런 커뮤니티는 사라져요. 자, 그러면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버래핑 커뮤니티나 이발빙하는 커뮤니티 디텍션 문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커뮤니티 디텍션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또 유명한 데이터셋이 자카리의 가라테 클럽이라는 또 네트워크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리스처럼 커뮤니티 디텍션 문제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자카리 가라테 클럽 네트워크예요. 자, 이거는 워낙 유명한 데이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래는 아이그래프에 이렇게 자카리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테는 그래프 자카리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팅 해가지고 버텍스 사이즈하고 버텍스 컬러하고 버텍스 프레임 컬러하고 엣지 컬러를 조정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가라테라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자카리라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로 이제 로딩 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플러팅을 해주면, 자, 요런 모양, 아이고, 여기 너무 작아서, 플러치 해가지고, 그려주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커뮤니티 구조라는 게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1번이 아마 디그리 센트럴리티나 뭐 페이지 랭크나 어떤 중심성을 갖다 대더라도 굉장히 높은 중심 성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33번과 34번이 또 굉장히 높은 중심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3번과 34번을 중심으로 요렇게 묶여져 있고 1번을 중심으로 또 요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카리 교수가 수집한 데이터인데 영국의 어떤 이제 그 가라테 그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호회 맞지 싶은데 어쨌든 영국의 어떤 가라테 클럽에 아마 요 사람이 회장일 거예요. 회장. 동호회 회장.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동호회 부회장쯤 되겠죠. 그죠? 둘이 이제 친해요. 그죠? 딱 붙어 있고 연결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아마 그 가라테 사범일 거예요. 사범. 자, 그래서 이 연결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접촉,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달인가 3달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요 사람들,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룹, 그 다음에 요 사범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아리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 파벌이 생긴 거죠. 파벌. 우리가 이거를 파벌 찾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클레이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 파벌에 의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그 쪼개졌다.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자카리 교수가 그 전에 이제 그 콜만인가 프렌드십 네트워크, 친구 네트워크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리노의 친구 네트워크가 최초의 SNS,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SNA 연구의 출발이라면, 이제 자카리의 가라테 클럽, 이게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연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만남,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만 분석해도 이게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갈라지는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언제쯤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질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만을 보면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해소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혹은 더 심화되는지를 더 약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그냥 이제 데이터 과학하고 아무 무관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부터 사회과학도 사회 현상을 연구하거나 경제 현상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즉 1번 34번이 회장이고 가르테 클럽의 회장이고 1번이 이제 사범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사범을 주축으로 모인 요 사람들, 그 다음에 회장을 주축으로 모인 요 사람들의 파벌로, 2개의 파벌로 나눠졌는데,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게 사범이고 이게 회장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게 부회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접촉 횟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이제 그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죠. 자, 그러나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노드가 있고 링크만 있어요. 로드하고 링크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커뮤니티로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연구한 게 지금 수십 년째 연구되고 있는데, 이 연구가 활발해진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한
한 15년, 20년 정도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연구가 안 끝났어요. 미친 듯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은 크게 보면 이제 멤버 베이스트 커뮤니티 디텍션과 그룹 베이스트 커뮤니티 디텍션으로 나눠지는데, 자, 멤버 베이스트는 그 중에서 이제 노드의 디그리 혹은 노드의 시밀러리티, 노드의 리처빌리티 같은 얘기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멤버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뭘 했습니까? 노드의 시밀러리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유사도, 즉 거리를 측정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K-민즈를 돌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K-민즈 같은,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 특히 이제 루베인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루베인 알고리즘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유사도와 거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멤버 베이스드 커뮤니티 디텍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베이스드 디텍션은, 자, 모듈러 커뮤니티, 덴스 커뮤니티, 밸런스드 커뮤니티, 로버스트 커뮤니티,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하이어라키컬 커뮤니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우리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K-민즈가 여기 있고, 하이어라키컬이 여기 있다. 그거는 요거는 그룹 베이스드고, 요거는 멤버 베이스드다. 이렇게 이제 요것만 알아두시고, 뒤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의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커뮤니티 발견 문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군집 분석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네트워크, 즉 그래프의 구조만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의 구조를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시밀러리티,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두 노드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할 줄 알면 그 디스턴스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커뮤니티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크게 자카드 시밀러리티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분석을 위한 가라테 클럽 네트워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라테 클럽 가지고 실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